올여름 일본에 대재앙이 찾아온다. 일본 열도를 공포로 몰아넣은 소문의 정체는? 최근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답니다. 올해 7월 일본에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 이 소문 때문에요, 홍콩의 한 항공사는 항공편을 일부 줄이기도 했고요. 중국 대사관에서는 안내문을 내기도 했다는데요. 저는 이대호고요. 오늘은 일본 대지진 시나리오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선 소문의 발단이요, 이게 좀 황당할 수 있는데 만화책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만화책 내가 본 미래라는 것의 완전판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요. 일본과 필리핀 중간에 있는 해저가 분화한다. 대형 파도가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서 태평양 주변 국가들의 쓰나미가 발생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 만화책 시리즈가요, 예언의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는 겁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또 코로나19 발생을 예측한 듯한 내용으로 이름을 날렸거든요. 거기에 최근 올여름 일본에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홍콩 유명 풍수사의 예언까지 더해지면서 7월 일본 대재앙설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죠. 더 놀라운 건요, 이 소문이요, 그저 그런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콩 그레이터 베이 항공은요, 최근 홍콩과 일본을 잇는 노선 일부를 간편했는데요. 그 이유가 7월 대재앙설로 수요가 줄어서랍니다. 실제로 항공사 측에서요, 올해 2월 예약률이 예상보다 30% 정도 줄어서 조사를 진행해 보니까 꽤 많은 홍콩 거주자가 대재앙 예언을 실제로 믿고 있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7월이 가까워지면 이용객이 더 줄겠죠. 이런 판단으로 항공편 운항 횟수를 더 줄인 거라고 합니다. 또 주일 중국 대사관의 안내문도 본의 아니게 대재앙설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일본 여행과 유학을 신중히 계획하고 부동산 구매도 신중하라. 이런 안내에 진짜 올해 일본에 뭔 일이 일어나긴 하는구나 라는 반응이 이어진 거죠. 소문은 소문일 뿐이지 왜 이렇게까지 진심일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이 소문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라고요. 난카이는 우리말로 남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해역까지 길게 이어진 해곡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에서는요, 오래전부터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 반복됐는데요. 그 지진을 일컬어서 난카이 대지진이라 부른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건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이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80년 정도 흘렀죠. 이 말인즉슨 지진 주기설에 따르면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요, 올해 초에 앞으로 30년 안에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 정도 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지진이 참 많은 나라죠. 불레고리 지진대에 속해 있어서 지진이 연간 2000번 정도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규모 7 이상의 큰 지진도 종종 발생하죠. 그런 일본 사람들도요, 이 난카이 대지진 관련된 소식에는 지나칠 만큼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SNS에서는요, 지진 전조 현상이라면서 지진 운 관련된 사진이 공유되고 있고요. 대지진 관련 괴담도 떠돌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처음으로 대지진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는요, 난카이 대지진이 곧 들이닥칠 거라면서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답니다. 지진 대비가 일상화된 일본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온다니 좀 의아하기도 한데요. 그게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시나리오입니다만, 만약 이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일본에 정말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거든요.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할 거랍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29만 8천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할 거라,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사망자 수의 무려 18배가 넘는 수치랍니다. 또 235만 채가량의 건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고요. 경제적인 피해도 무시무시할 거랍니다. 무려 270조 3천억 엔, 일본 GDP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더 놀라운 건요, 앞선 이 정부의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은 무시무시한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후지산 폭발인데요. 전문가들은요, 이 대지진으로 후지산 아래 마그마 방이 자극을 받으면 후지산이 분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했던 게 지진 때문이었는데요. 1707년 호에이 지진이 발생하고 얼마 안 돼서 후지산이 분화했단 말이죠. 만약에 난카이 대지진 때문에 후지산까지 대규모로 분화를 한다면요, 도쿄 도심에 화산재가 쌓이면서 피해가 훨씬 커질 거랍니다.
그런데요, 일본 정부가 비교적 최근에 겪은 동일본 대지진이 당시 규모가 9.0이었거든요. 관측 이래 일본 최대 지진으로 꼽히는 규모였단 말이죠. 근데 그때 피해 규모가 GDP의 3% 정도였어요. 관동 대지진 때는 37% 정도 됐고요. 헌데 유독 이 난카이 대지진 피해 규모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살펴보니까 그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난카이 해곡 주변에는요, 인구, GDP에 큰 영향을 주는 오사카, 나고야, 또 일부지만 도쿄를 포함한 대도시가 분포해 있습니다. 또 일본의 전통적인 제조업이 그곳에 집중돼 있죠. 아이치현에는 도요타 같은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고요. 오사카, 효고현, 미에현을 중심으로 파나소닉, 르네사스 같은 전자, 반도체 제조업체들도 분포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글로벌 공급망이 단절되는 건 물론이고 일본의 핵심 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도 큰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 공급망이 단절되면서 생산 기능이 아예 해외로 유출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가계와 기업이 그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흐름도 강해지면서 엔저가 가속화되고 또 스태그플레이션도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한 경제학자는요, 이를 두고 일본 경제에 있어서 전후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했답니다. 사실 대지진이 발생하면요, 일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에도 큰 충격일 수 있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요, 생각보다 그 여파가 제한적이었거든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그 도호쿠 지방은요, 후쿠시마 원전 같은 에너지 산업이나 농업, 어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당시에는 비교적 적었죠. 또 하나, 당시에는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으로 주식시장이 잠시 하락했다가도 금세 안정적인 흐름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이 난카이 지역의 제조업 공급망까지 끊어지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 더 큰 혼란이 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옆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행히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난카이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하더라도 일본 열도에 막혀서 한반도까지 넘어올 수는 없을 거라고들 보고 있죠.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거는요, 미얀마 대지진 당시에 태국 방콕의 고층 건물들도 막 흔들리고 무너졌던 거 기억하시죠? 미얀마에서 발생한 대지진 때문에 거의 1000km 떨어져 있는 태국 방콕에서 그런 피해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한데 지진 발생이 예측되는 난카이 해구랑 서울까지의 거리는 그보다 더 가깝습니다. 또 난카이 지역에 제조업이 집중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는 일본으로부터 주요 소재, 부품, 또 자본재 같은 걸 수입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해 규모가 또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어쩌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큰 지진이 나면 그 지형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난카이 지진이 나서 한반도가 일본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면요, 한반도 지형이 동서 방향으로 늘어나서 더 쉽게 부서지는 취약한 지형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한반도가 동쪽으로 최대 3cm 이상 이동했거든요. 애기하시겠습니다만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의 지진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늘었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지진 계기 관측 이래 최대 규모죠. 5.8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이런 변화가 동일본 대지진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더 많은 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한편에서는요, 지진 주기설은 설일 뿐이다, 이러면서 난카이 대지진 그 시나리오 자체를 부정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만, 설령 이 예측이 틀리더라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본 하야시 관방장관은요, 조기 피난율을 높이면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 조기 피난율을 20%에서 70%로 높이면 예상되는 사망자 수가 10만 명 이상 줄어든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수치로 그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현재 다방면으로 그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예측은 물론이고요, 지자체 간의 협력,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또 피난처 마련까지, 사실 이 대비라는 게 최근에 갑자기 시작된 건 아니고요. 10여 년 전에 이미 한 차례 일본 정부에서 난카이 대지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었답니다.
지진이 일상화된 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또 그로 인한 해일을 조기에 관측하기 위해서 일본과 지진 관측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지진 해일을 대비하기 위해 특보 발령 기준 그 개선을 포함해서 지진 해일 대비 대응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답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출범하기도 했죠. 그렇지만요, 더 확실한 대비를 위해서는요, 난카이 지진 같은 일본에서 발생하는 대지진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에 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아직 오지 않은 재난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일본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좀 놀랍기도 하면서요. 어디까지나 이 모든 우려가 시나리오로 끝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